반갑습니다. 밝은별입니다. 오늘의 국가는 브란덴부르크입니다. 프로이센과 독일의 전신이자 전체 난이도 2위에 빛나는 똥국가 오브 똥국가입니다. 전작에선 한가닥 하던 국가이지만 이번 작품에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고유 진보는 그나마 많은 축이지만 영토가 쥐파먹은 듯 이상하게 뜯긴 상태이며 한 줌의 독일인이 다수의 슬라브인을 일방적으로 지배 중이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토가 상당히 괴상한데 저게 왜 저런 꼴이냐면 진짜로 와장창 뜯겨서 그렇습니다. 이전 군주가 매우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확장 정책을 펼쳤으나 앞불사 후계자 없이 급사 하는 순간 반국가 동맹과 왕위 주장자가 한꺼번에 터져서 다같이 두들겨 팬 결과가 바로 현재의 브란덴부르크입니다. 동방식민운동으로 획득한 영토인지라 동화, 개척, 개간이 얼마 안 된 시점인 탓에 난리난 문화는 덤이고 말이죠. 한번 역사적 배경 설명을 읽어봅시다. 첫 문단은 브란덴부르크가 속한 신성 로마 제국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황제 선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이탈리아가 제국에서 분리 독립 시도 중. 두 번째 문단부터 브란덴부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옥한 고지대와 풍부한 물을 지녔다. 즉 농경에 적합한 토지를 지닌 국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나무 숲이 많다, 목재 산출이 많은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중요한 점 첫 번째, 이곳은 본래 슬라브 민족의 땅이었다. 즉 당신은 독일인으로서 이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현재 군주는 다른 본래 영지가 있어 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좋아요. 위에 팻말로 뭐가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노란색 중 하나에 커서를 올려봅시다. 요구가 있는 팝, 일부 시장에 팝을 위한 재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개발자 놈들은 수능 국어를 지필하기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번역해드리자면 팝은 이 게임에서 백성들, 재화는 모든 원자재와 공산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필요한 상품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급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원재료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RGO에서 나옵니다. 채집시설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제가 다시 번역해드리자면 특산물입니다. 이 게임에서 각 지점은 반드시 하나의 특산물을 지니며 이를 생산합니다. 뭐가 엄청 많았죠. 브란덴부르크는 앞선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과 잡곡, 목재가 풍부합니다. 달리 말하면 곡물 말고 내세울 게 없는 똥땅이라는 거죠. 농지천하 지대본이라고는 하지만 내세울 품목 하나 없이 농사 원툴은 아무리 이 시대라고 해도 그다지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심지어 그 농사조차 브란덴부르크 배경에서 봤듯이 아직 미개간 지역인지라 시원찮습니다. 맥주 양조장이 현재 보리가 비싸서 수익성을 못 내고 있어요. 모든 RGO는 일단 개발을 했다면 투인 노동력을 제외하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이익이기에 최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꼭 작국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 더 가치가 높은 금광이나 후추, 샤프란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쪽을 더 개발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국토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아시겠나요? 너에겐 샤프란과 후추가 있구나. 내겐 군대가 있는데. 즉 정복입니다. 만약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방법을 떠올린 유비분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진입장벽과 패급 UI를 자랑하는 유로파5에서 말이죠. 이제 가치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국가를 정의하고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각 지표에 극단적일수록 버프를 걸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치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력하느냐는 기술이나 진보 혹은 다른 액션을 통해 대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타이밍에 따라 국가 상황에 따라서도 강력한 가치관은 제각각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분권화와 중앙집권화는 초반에서 중반일수록 분권화가 유리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중앙집권이 유리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만 언제나 좋은 것만을 말씀드리자면 의외로 농노제입니다. 농노제는 RGO의 생산을 증폭하는 반면 자유민은 승격 속도를 증폭합니다. 그런데 승격 속도는 유저가 필수적으로 지어주는 도서관, 대학교에서 쏟아져 나오고 안정도와 진보 등에서도 추가로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농노제 가치가 우위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법률과 특권, 내각 업무를 통해서 이동하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벤트 선택지 등을 통해 몰아주면 한계를 무시하고 극단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귀족 근권 정치가 아닌 한 극단으로 몰아야만 버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호전적의 가치는 워스코어 할인 보너스 탓에
일반적으로 타협적에 비해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니 저는 내각 업무를 통해 호전적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내각은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입니다. 능력치가 좋을수록 이들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완료를 가속하죠. 보통은 확장 계통 업무는 군사 능력치처럼 이미지에 걸맞은 능력을 요구하지만 가끔 따로 노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만 유의합시다. 정통성 5와 두캅을 소비해 내각 수반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각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업무 효율을 증폭합니다. 이제 F8번 혹은 비커 버튼을 눌러봅시다. 연구입니다. 연구는 시대관을 포용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작 시점에서 유럽권은 능력주의가, 아시아권은 봉건주의가 미수용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탓에 각 국가는 해당 계통의 연구들이 잠긴 상태로 등장하죠. 내가 지니지 않은 시대관을 포용하기 위해선 최초 등장 장소가 아닌 한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필요합니다. 포용을 한 국가와의 동맹, 수출임을 포함한 무역, 그 지역을 향한 정복 등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연구는 지금으로선 외교관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때니까 외교 보너스를 연구합시다. 국가 특성, 주류 문화, 수도의 위치에 따라 고유 연구가 해금되기도 하는데 의외로 유럽 수도는 고유 진보에 있어선 가장 열등합니다. 그 대신에 르네상스로 대표하는 역사적 시대관은 유럽에서만 등장하기에 전반적인 연구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정부와 계층으로 넘어가 보죠. 각 계층의 힘은 파이 싸움으로 100%에서 지분을 갈라먹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권, 즉 플레이어의 권력이 가장 강한 것이 유리하며 플레이어의 특권 슬롯에는 특권 대신에 그 국가의 성향을 결정하는 정부개혁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개혁이 등장하니까 꾸준히 체크합시다. 일반적으로 전통시대 국밥정부개혁은 외교전통입니다. 적대감을 줄여두는 등 이래저래 쓸모가 많은 외교 평판과 종속국 최대 개수에 영향을 주는 외교 역량에 모두 보너스를 주거든요. 일단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변경백국 정부개혁은 쓰레기니까 빨리 떼어냅시다. 지금은 리허설이니까 대충 아무거나 넣어보죠. 아참, 국격에 대해서도 말해야겠군요. 각 국가는 백국, 공국, 왕국, 제국으로 나뉘며 위로 갈수록 보너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국격이 높은 게 좋아 보이고 대체로 그렇긴 합니다만 국격이 낮은 국가가 자신보다 국격이 높은 국가를 향해 전쟁을 하면 1단계 차이당 워스코어 할인 10%를 받는가 하면 국격이 오를수록 궁정비용 지출이 증폭되거나 고유제양의 조건을 하나 충족하는 등 의외로 거슬리는 단점들도 있어 전략적으로 국격을 유지하는 플레이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 계층의 특권은 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 혜택을 받는 개념입니다. 충성도와 강력한 보너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정통성을 소비하고 계층의 영향력을 강화하니 가급적 신중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브란덴부르크는 시작하자마자 정통성 40을 날려버리므로 정통성이 0이 될 때까지 특권에 태워버립시다. 정부 자원은 정부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어 공화정은 정통성 대신에 공화주의 전통을 사용하며 신권정은 신앙심이며 보너스도 다릅니다. 특권으로 돌아와서 보통은 부르주아의 구할에 가까운 특권은 강력해서 모조리 채용하는 경우도 잦고요. 귀족 특권은 귀족 통제 농노제, 지원과 조언, 성직자에선 종교행정, 종교자문위원회, 종교적 외교, 평민에선 평민민병대가 초반에 매우 강력해 자주 채용됩니다.
좋아요. 이제 경쟁국을 선언해 봅시다. 내 국격에서 플러스 1, or 마이너스 1까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경쟁국을 선언하지 않을 시 페널티가 걸리며 선언을 완료한 타겟 국가와는 사이가 대폭 하락하지만 시작 외교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 이교도이던 리투아니아를 향해 튜튼 기사단이 십자군을 쏴서 전쟁 중입니다. 폴란드가 리투아니아와 동맹이고 보헤미아가 튜튼과 동맹이기에 곧 전쟁에 휘말릴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골목대장인 보헤미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우리 브란덴부르크와 본가인 바이에르는 덴마크와 결혼 동맹을 맺은 후 브란덴을 방치하고 정치 싸움에 열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신롬 황제이자 오버바이에른의 공작입니다. 브란덴 같은 깡촌에 관심 없을만 하죠. 동맹이 언제나 확정이니까 맺어주시고 그 위에 마이센과도 동맹을 맺어줍시다. 궁정 비용은 0으로 만들어 아예 버리고요. 장터를 포함한 건물을 모두 파괴합니다. 아참, 그리고 병합 단계에 대해서도 말해야겠네요. 병합은 총 3단계입니다. 정복, 병합, 핵심. 핵심은 내 주류 문화 및 수용 문화가 과반인 프로빈스에 선언되며 꽉 찬 방패로 표현됩니다. 핵심은 거의 언제나 20%의 지배력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브란덴부르크는 이방인에 가까운 독일인이 슬라브인들의 땅을 차지한 탓에 동쪽으로 가면 병합 프로빈스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각을 통해 행정력은 확보했으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입니다. 최대 지배력을 5%만 제공하지만 분리주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복 프로빈스는 문자 그대로 막 정복한 땅을 의미합니다. 브란덴부르크는 시작 시점에선 정복 프로빈스가 없지만 병합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하며 지배력과 분리주의에 매우 큰 페널티를 가합니다. 좋아요. 이제 일시정지를 풀어보죠. 정통성이 바닥을 친 탓에 재앙 경고가 활성화되지만 겁먹지 마세요. 저 재앙들은 반란에 초점이 맞춰진 재앙들인데 우리는 국토가 작아서 그냥 동맹 믿고 밟으면 됩니다. 오히려 재앙 도중에 유리한 이벤트가 꽤 있어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앞선 역사적 배경에서 비텔스바흐 가문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했죠. 정통성을 40이나 까버리고 모든 국토의 지배력을 화끈하게 반토막내는 토 나오는 페널티가 이 똥땅에 바로 끼얹어집니다. 이게 나라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남쪽 꿀땅, 특히 보헤미아를 쳐서 빼앗는 것. 좋아요. 리허설은 끝났고 새 게임을 통해 시작해보죠. 내각 임명을 통해 외교 평판을 끌어올리고 호전적 가치 혹은 국가 안정화 업무, 왕실 행사력을 버린 상태이므로 페널티로 건물 유지비가 대폭 증폭합니다. 모든 건물을 파괴해 지워짜기 운영 돌입합시다. 특권 부여해줍니다. 정부개혁은 외교전통과 농작물 재배를 채택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보헤미아를 향해 명분 없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영토 요구와 적대감에 있어서 큰 페널티를 받으나 유로파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을 극초반에 잡아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는 속도보다 열강이 크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차라리 서로 못 큰 극초반에 잡아내는 게 편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북방 십자군에 끌려가는 보헤미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작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 될 덴마크는 캠페인 시작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채무 문제에 시달리느라 호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덴마크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돈을 최대한 선물해 호의를 즉시 14습니다. 9호 탭에서는 호출에 전부 X표 띄웠죠. 근데 우리가 선물하기로 얻은 호의를 사용하면 무조건 호출 당합니다. 이건 플레이어고 AI고 거부권이 없는 기본 규칙이에요. 이후 병력을 두 군데로 쪼개서 각각 합류 허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AI 병력들이 각 군대에 딱 붙어서 합류할 텐데 특히 덴마크의 12K를 우리의 병력에 붙여야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에게 합류하긴 하는데 가끔 안 붙으면 리타하거나 합시다. 보헤미아가 폴란드를 공격 중이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빨리 뭉쳐서 적당한 산림이나 구릉에 8K가량의 미끼 병력을 배치하고 뒤이어 우리의 본대가 합류하는 형태로 보헤미아의 병력 우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특히 초반에는 지형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크므로 주의합시다.
보헤미아의 속국인 구어구프 지역을 점령하고 영토를 이어 점령합시다. 구어구프 지역은 무려 금광이 있기에 거짓 신세인 우리로선 반드시 빼앗아야 합니다. 니더바이엘은 이탈시키고요. 승리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조약을 꼭 가져와 줍시다.